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43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호한다는 말, 우리가 꽤 상당히 많이 듣죠. 누구를 비호한다, 비호한다. 비호한다는 무슨 말일까요? 보호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비호라 할까? 비와 호, 호는 뭔가 보호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비는 무엇일까? 참 잘 안 쓰는 글자인데, 비자로는 잘 안 쓰지만 비호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익혀놔야 되겠죠. 네. 한 번만 딱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자, 제가 인터넷에서 비호가 들어가는 문장을 한 3개 가져와 봤어요. 부자와 지주들은 총독부 관리들의 비호 아래 비교적 잘 살았습니다. 또 자식이라고 무작정 비호하지 마라. 그리고 여론이 거세어지자 군부는 더 이상 그 독재자를 비호할 수 없었다. 우리가 늘 자주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비호 뜻 정확하게 알면 좋겠죠. 보호한다는 뜻은 알겠는데 그래도 비호니까 비호는 비호대로 알아야 되겠지만 알고 보면 너무 쉽습니다. 볼까요? 한자를 처음 보는 글자일 거예요. 그렇지만 뜯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호자는 야 이거 너무 겁나는 글자예요. 너무 복잡해서 한자가 사실은 복잡한 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글자들. 그렇지만 뜯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뜯어볼 수 있기 위해서는 부수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수자 특강을 해놓은 게 있는데 시간 나실 때 그걸 좀 보세요. 완벽하게 외우지 않아도 한자를 하다 보면 자꾸 부수들이 되돌아서 자꾸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자 공부 좀 하시고 이렇게 낱말을 공부하면 머리에 쏙쏙 들을 것이에요. 자, 오늘 호자도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에 비자는 덮는다는 뜻이에요. 위에서 덮는다. 우리가 덮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집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죠. 지붕은 덮는다. 그래서 이 집음이에요. 집음. 집이다. 그리고 집을 뜻하면서 막 지붕 같은 것도 뜻한다. 예. 그리고 감싼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비호라는 것은 사실은 감싸고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쉽죠. 쉽지만은 이 글자에 대해서는 일단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집음과 견줄비예요. 이것도 부수자고 이것도 부수자고. 자, 견준다는 것은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자, 비교하는 것과 집이 합쳐져서 뭔가 덮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감싼다? 그래, 지붕 아래 오라 해서 감싼다. 좀 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 글자를 견준다는 뜻을 우선에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사람인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인이 있죠? 사람인이 2개 있으면 이것이 사람인이 2개입니다. 사람이 왼쪽 방향으로 지금 2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따라간다는 따를 종이라고 합니다. 뒷사람이 앞사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사람인이 2개 모인 것이에요. 이것이 옛날에 따라간다는 뜻의 글자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따를 종자를 이렇게 씁니다. 2 사람이 따라가는데 앞에는 조금 글을 쳐, 뒤에는 발지, 발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뒤로 따라간다. 이것이 좀 복잡하다 해서인지 중국에 아마 간체자에서는 이걸 지금 현재 따를 종으로 옛날 글자를 다시 가져와서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따라간다. 자, 이 글자는 비수비예요. 그렇죠? 비수. 이 부수자입니다. 비수는 짧은 칼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글자가 쓰임새로 보면 칼을 뜻할 때도 있고 숟가락을 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글자의 모양을 자세히 보면 사람 인자가 이렇게 넘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넘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넘어진 사람은 또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글자 속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진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쨌든 또 사람이에요. 반대 방향이다. 이 글자를 한번 보세요. 이것은 비수비가 2개예요. 사람이 오른쪽으로 향한 모양이죠. 이것은 사람이 왼쪽을 보고 있고 사람이 오른쪽으로 2명이 서 있다. 자, 이때는 따라간다인데 이것은 둘이 서 있다. 둘이 서 있으면 나란히 서 있죠. 나란히 서 있으면 좀 친할 수도 있죠.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친하다. 그리고 또 친하니까 또 돕는다. 그런 뜻도 있어요. 물론 비교한다 할 때는 조금 대립해서 비교한다.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비교할 비도 되고 또 친하다. 또 나란히 있다. 돕는다. 그런 뜻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견줄비지만은 친하다, 돕는다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 자, 덮을 비, 감쌀 비를 보면 친한 2 사람이에요. 여기에서는 견준다고 하지 말고 돕는 비 또는 친할 비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친한 사람, 2 사람이 이렇게
지붕 아래, 집 안에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감사하고 또 지붕 아래에서 도움을 받고 그늘 아래 들어가 있고 굉장히 좋죠. 그래서 감싼다, 덮는다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발음은 뭐 비가 왔으니까 좋죠. 자, 보호할 호는 상당히 조금 복잡습니다. 복잡지만 뜯어보면 간단하죠. 자, 우선 말씀은 보호한다. 말로. 우선 일단 말로 커버를 해준다 생각하세요. 변호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말을 가지고 내 편을 들어준다. 그래서 보호한다. 이것이 문제예요. 자화기예요. 자화. 자, 이것은 뜯어보면 위에 풀초가 있어요. 그렇죠? 가운데는 세추자가 있습니다. 세다. 아래에는 또자가 있어요. 자, 또우는 손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새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러한 모양의 또 새가 있다. 이렇게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자화기라고 하는데 위에 풀초가 있고 이렇게 새가 있다. 이 글자 자체가 하나의 새 이름이에요. 사실은 어떤 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새 머리에 뭐 이렇게 기치 이렇게 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리고 손이다. 그러면 손으로 새를 잡아서 내가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내 품속에 넣어서 새를 잡아서 보호한다. 그래서 새를 잡는다 또는 품에 넣은 모양이다. 품에 넣는 것은 보호한다는 뜻이 되겠죠. 어째서 그것이 자 또는 잰다는 뜻으로 되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일단 새를 잡는다. 새를 잡아서 내 품에 넣는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복잡한 걸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위에 초두를 씁니다. 그리고 세추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이제 잡는다는 뜻을 씁니다. 이것이 하나의 새 이름인데 원래 옛날 글자, 원래 글자는 이것이 아니고 이 풀초가 아니고 이런 모양의 글자예요. 이런 모양의. 여기에 이런 모양의 글자예요. 새의 어떤 머리 위에 뭐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글자는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거의. 부수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 글자를 따지면 이 글자로 된 거예요. 여기에. 풀초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풀초와 비슷하죠. 이게 풀초죠. 이거 초두머리. 예.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쓴다. 일반적으로 지금은 원 글자를 따지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어쨌든 이 글자가 자화기라는 글자가 새를 잡아서 보호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보호할 호는 뭔가 안쪽으로 내가 보호하고 밖에서 또 말로 보호한다. 그래서 감싸고 보호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비호라는 낱말 자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뜻을 보면 감싸고 보호한다. 이렇게 되겠죠. 국어사전 찾으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감싸 보호한다. 그럼 앞에 예문에 비호한다 얘기가 많은데 너무 감싸 돌고 아주 감싸 돌고 딱 보호하는 것을 비호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네. 이제 비호라는 말은 별로 한자를 생각하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이 비자가 다른 데는 별로 안 쓰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감싼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 비자와 관련된 낱말 글자 몇 개 보겠습니다. 이 전부 비자로 읽습니다. 발음은 비입니다. 뜻은 뭔지 몰라도 일단 비예요. 이것은 비수비다. 그렇죠. 비수, 날카로운 칼을 얘기한다. 이것은 비교한다 할 때 지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는 비호한다 할 때 오늘 배운 말이에요. 비호. 자, 둘이 나란히 있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켜요. 자, 그것은 비평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더 크고 네가 작고 네가 뭐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 비교한다. 손가락질한다. 비평할 때에. 그리고 여기에 돌석이 들어가면 이제 비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 독약이에요. 독약. 이게 이 비자가 사실은 좀 독을 품고 있는 독성이 있는 광물질이다. 그것을 이렇게 뭐 굽고 뭐 이렇게 해서 성화를 시켜가 이렇게 하얀색의 어떤 물질을 만드는데 그것이 비상이다. 이때 비를 쓴다. 자, 여기에는 이제 비파할 때 쓰는 거예요. 아래 발음 요소가 있고 위에는 임금왕이도 사실은 옥이에요. 옥으로 검은고 같은데 기러기 발을 만들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악 악기에 비파를 얘기한다. 이것은 나무목이 붙었죠. 비파나무 비예요. 네, 보면 비파나무 나무가 들었으니까 발음은 비고 뭐 그러면 비파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인데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불교에서 비로자나불 부처님이라든지 그리고 다비를 한다. 다비시기
뭐 스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다비를 하죠. 이 다비라는 거는 불로 태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산스크리트에서 넘어온 말을 이제 중국에서 음력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비 할 때 이 비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좀 복잡했던 자화기란 글자가 이 새 이름이에요. 원래는 수리부엉이라는 환인데 뭐 잘 안 쓰니까 몰라도 되겠죠. 어쨌든 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를 손으로 잡아서 보호한다 이런 뜻을 쓴다. 자, 여기에는 호, 획, 확이라는 글자에 전부 이 자화기란 글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왼쪽에 붙은 벼는 전부 글자가 다 하는 부수자죠. 자, 말을 가지고 말로 보호해준다 할 때 그때 호자 씁니다. 보호. 자, 그러면 여기 개견자가 들어갔다. 개견은 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냥개를 시켜서 뭐 꿩을 이렇게 잡았다. 잡아서 내가 가지고 온다. 결국 이 자화기라는 것은 잡아서 새를 잡아서 내 품속에 넣듯이 내 것으로 한다. 이렇게 거두어 들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냥물을 내가 가져간다. 그래서 획득한다. 획득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병화자가 있습니다. 추수를 해서 내 것으로 한다. 새를 잡아서 내 품에 넣듯이 벼를 베어서 내 것으로 한다. 수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호다, 획이다, 확이다. 상당히 복잡하지만 이 글자만 알면 뭐 다 풀립니다. 그렇죠? 이 글자는 이것만 알면 되겠죠. 이것도 새추가 원래 있으니까 새가 된다. 손으로 잡아 넣는다. 내 것으로 한다. 보호한다. 그런 뜻으로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뜯어보면 쉽습니다. 뜯어보면 쉬워요. 그래서 잘 뜯어보기 위해서는 부수자를 알아야 된다. 부수자를 알려면 부수자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그 정도 수고는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비호. 말은 많이 쓰는데 무슨 비자인지 몰랐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덮어준다, 감싸고 보호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